우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다가온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들은 마치 견고한 벽처럼 보이지만 그 벽을 들여다보면 실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그물망이다. 아인슈타인이 원격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 부른 양자 얽힘은 그 비밀의 한 조각이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에 반응한다. 수천 킬로미터, 아니 은하 너머에 있어도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만약 우리의 생각, 감정, 잠재의식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얽혀 있다면 어떨까? 만약 지금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파동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현실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얽힘과 무의식의 세계가 맞닿는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마음과 물질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왔다.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물리적 세상에는 아무 힘도 없다고 배웠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이 오래된 믿음을 산산이 깨뜨렸다. 현실의 토대라 불리는 입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의 파동으로 출렁이며 관찰되는 순간에만 특정한 형태로 결정된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현상, 그들이 얽히는 순간 이 벌어진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즉시 반응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연결,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다. 만약 우주의 본질이 에너지라면, 그리고 얽힘이 자연의 근본 법칙이라면 우리의 의식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당신의 미래와 얽혀 있을지 모른다. 당신이 꿈꾸는 삶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 이미 연결된 또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연결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잠재의식은 늘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파동을 내뿜는다. 한 뉴로사이언티스트는 뇌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 신체를 넘어 확장된다고 말했다.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과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수를 바꾼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안테나처럼 특정한 주파수를 송출하고 수신한다. 그리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의식 그 자체가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이미 얽히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의 무의식이 결핍에 물든다면 당신은 부족과 한계의 미래와 얽히게 된다. 그러나 풍요로움과 자신감으로 물들면 그와 같은 미래가 이미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을 바꾸지 않고 매일 같은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며 스스로 같은 현실 속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잠재의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현실과 얽히게 만드는 것.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이중 슬릿 실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 같은 입자를 두 개의 틈이 뚫린 장벽에 쏘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의 틈을 통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입자들은 마치 동시에 두 틈을 통과한 것처럼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그런데 관찰자가 개입하는 순간 파동은 사라지고 단 하나의 경로만 선택되었다. 단순히 보는 행위가 현실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만약 단순한 관찰조차 입자의 거동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집중과 의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투영하며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고정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알아서 선택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패턴을 계속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얽히기 위해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바꿀 것인지, 여기서 하나의 기법을 소개하고 싶다. 양자집중 기법이라 불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3번 깊이 호흡하라. 그리고 원하는 현실을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기억처럼 그려보라. 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끼고 세부적인 장면을 생생히 상상하라. 핵심은 그것을 이미 연결된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것과 하나다. 그렇게 잠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 스스로 재정렬된다. 반복할수록 우주는 응답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이 일어나고 기회가 열리며 당신의 인식은 변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세계는 그렇지 않다. 무수한 미래가 이미 공존한다. 어떤 현실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같은 패턴 속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현실에서는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룬 자신이 존재한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지금 어느 현실과 얽히고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이다.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주파수가 달라질 때 일어난다.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여전히 결핍과 한계를 믿는다면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내면에서 풍요와 자신감을 진동한다면 현실은 그에 맞춰 재편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전환의 비밀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제안한다. 하루 10분간 눈을 감고 현재의 자아가 단지 하나의 구성물일 뿐임을 상상해보라. 믿음과 기억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며 순수한 에너지로 흩어지는 장면을 떠올리라. 그것은 과거의 자아를 해체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자아를 불러들이라. 이미 원하는 삶을 이룬 자아를 떠올리고 그가 지니는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느껴라. 미래의 주파수를 현재에 가져오면 시간은 무너지고 당신은 이미 그 삶과 얽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진 당신은 자연스럽게 적절한 기회와 사람, 영감을 끌어당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묻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질문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현실은 고정되지 않았다. 선택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언일 뿐이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을 선택한다. 그 순간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에 자각하는 생각들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무의식 속 깊은 바다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왜 특정한 선택을 하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그 배경에는 무의식의 신호가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오랫동안 형성된 신념으로부터 비롯된다. 문제는 이 무의식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꿈속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진짜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것이다. 뇌와 몸은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인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착각을 넘어 현실 창조의 열쇠가 된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 시각화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뇌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을 거의 동일하게 처리하며 신경망은 반복될수록 강화된다.
환자가 긍정적인 심상 훈련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도 같은 원리다. 명상가들이 깊은 몰입 속에서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무의식은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준히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무의식은 그 그림을 현실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양자 얽힘을 떠올려보라. 얽힌 입자들이 서로를 순간적으로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 또한 미래의 경험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무의식이 믿는 방향으로, 감정이 진동하는 주파수로 우리는 특정한 현실과 얽히고 있는지 모른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미래와 얽히고, 풍요를 믿으면 풍요의 미래와 연결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적 차원에서 이미 얽힘의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나는 지금 어떤 미래와 얽혀 있는가? 삶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인다. 늘 부족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의식은 여전히 결핍의 신념에 묶여 있다. 그러나 작은 동시성과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을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할 것인가이다. 첫 단계는 과거의 자신을 해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한다. 나는 항상 이렇다. 나는 원래 부족하다. 나는 운이 없다. 와 같은 내면의 대사는 무의식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학습된 신념일 뿐이다. 매일 10분의 정적 속에서 눈을 감고 지금의 자신이 단지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서서히 부서지고 빛의 입자처럼 흩어지며 사라지는 장면을 그려보라. 그 순간 과거의 정체성은 느슨해지고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주파수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미 모든 현실은 공존한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눈을 감고 그 미래의 자아를 떠올려라. 그는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가? 기쁨인가, 자신감인가, 평온인가?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시간은 무너지고 당신은 이미 그 현실과 얽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히 상상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상상은 주파수를 바꾸지만 주파수에 맞춘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가 아닌 영감을 따른 행동이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새로운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적절한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할 일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그 미래의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하라. 그것은 작은 결정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파동이 결국 거대한 전환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에서 이 원리를 목격해왔다. 짐 캐리는 아직 무명이었을 때 스스로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놓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이미 그 성공을 가진 것처럼 느꼈다. 몇 년 뒤 그는 정확히 그 금액의 출연료를 받았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내면에서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적 진동이 외부 현실로 펼쳐졌다. 불치라 여겨진 병에서 회복한 사람들 역시 내면의 감정 상태를 급격히 바꾸면서 몸이 그 변화를 따라갔다. 공통점은 모두 내면에서 먼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경에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은 특정한 미래와 얽혀 있다. 그러나 그 얽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패턴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될 것인가? 당신이 지금 어떤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을 선택한다. 이 단순한 선언이야말로 양자장을 움직이는 첫 파동이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관찰하는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그 현실의 공동 창조자다. 의식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우주는 그것을 반영한다. 당신이 보낸 신호는 곧 다가올 미래를 결정한다. 무의식의 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한 호흡과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무대 위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자신이 살아간다.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난 당신이 존재한다. 이 모든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와 동조하고 있는가이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미래를 선택한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잠재의식은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을 재생하며 현실을 고정시킨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자적 도약, 즉 현실의 전환이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행동만 바꾸려 한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계획하며, 더 치열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내면의 정체성은 여전히 과거와 묶여 있다. 의식은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라고 믿는다. 그 불일치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되는 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양자전환 기법이라 부른다. 첫 단계는 오래된 현실을 해체하는 것이다. 하루 10분간 눈을 감고 지금의 자아가 단지 하나의 껍질임을 상상하라.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 빛의 입자로 흩어지고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는 순간을 그려보라. 그 허상이 사라질 때 무의식은 빈 공간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들인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주파수에 조율하는 것이다. 원하는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단지 그 파동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눈을 감고 미래의 자아를 떠올리라. 그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기쁨, 자유, 충만감. 그 감정을 현재의 몸과 마음으로 느껴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 감정을 살아내는 순간 시간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미래의 파동은 현재에 녹아들고 당신은 이미 그 현실과 얽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강제하지 않는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얽힘은 강제로 생겨나지 않는다. 새로운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회와 사람, 영감을 끌어온다.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하다. 매일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그 작은 행동이 파동이 되어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원리는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배우 짐 캐리는 무명 시절 스스로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놓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이미 성공한 듯 살아갔다. 몇 년 뒤 그는 정확히 그 금액의 출연료를 받았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직 세상이 알아보기 전부터
내면에서는 이미 성공한 자아로 살았다. 불치라 여겨진 병에서 벗어난 사람들 역시 내면의 감정 상태를 극적으로 전환시킨 후에 신체가 그 변화를 따랐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면의 주파수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현실은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미래와 얽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지금의 신념과 감정이 당신을 한 미래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선택은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선언에서 시작된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을 선택한다. 그 순간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한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의식적인 결정은 빙산의 끝자락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의식에 있다. 그리고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을 바꾸면 외부가 따라오는 이유다. 운동선수들의 시각화 훈련, 환자들의 심상치료, 명상가들의 뇌파 변화, 이 모든 것은 같은 원리를 증명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만든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묻겠다. 당신은 어떤 미래와 얽히기를 원하는가? 과거의 패턴과 제한인가?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의식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든 못하든 그 신호가 곧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의도적으로 무의식을 새로운 신호에 맞추는 것. 그것이 곧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작은 동시성이 시작되고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겹겹이 펼쳐지며 당신은 점점 확신하게 된다. 현실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의식이 끊임없이 새겨 넣는 거울이라는 것을. 현실의 전환은 종종 기적처럼 보인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패턴에서 단 하룻밤 사이에 벗어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나 우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양자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주파수의 변화다. 마치 라디오를 돌리면 다른 방송이 잡히듯 우리의 의식이 다른 채널로 전환될 때 그와 맞는 현실이 펼쳐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무의식을 통해 같은 신호를 계속 송출한다. 그러니 현실 또한 바뀌지 않는다. 양자세계는 우리에게 말한다.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전환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전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하다가 관찰 순간 단 하나로 붕괴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가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특정한 현실로 결정된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되는 것을 드러낸다. 만약 내면 깊숙이 여전히 부족함을 믿고 있다면 아무리 바깥에서 풍요를 추구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면에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믿는다면 그 파동은 필연적으로 외부에 드러난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추격을 멈추고 이미 존재하는 자아와 하나 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면을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관찰을 멈추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관찰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실패자다.
이런 내적 관찰은 곧 현실을 고정시킨다. 대신 의식적으로 선언하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새로운 가능성과 얽혀 있다. 이 선언은 무의식에 새로운 암호를 심는다. 두 번째는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는 무의식에 깊이 스며들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다르다. 감정은 진동이며 진동은 신호다. 그러니 원하는 미래를 떠올리며 그 미래에서 느낄 감정을 현재에 불러와라. 풍요로움, 자유, 자신감. 그 감정을 진짜로 느낄 때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세 번째는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어도 과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무의식은 혼란스러워한다. 반대로 작은 행동이라도 미래의 자아처럼 선택한다면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미래의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당신도 작은 자리에서 그 자신감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무의식은 나는 이미 그 자아다 라고 확신한다. 이 과정은 억지로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렬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주파수가 맞춰지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이 아니라 일치다. 내면의 감정, 의식의 선언, 그리고 행동이 하나로 일치할 때 현실은 빠르게 전환된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떠올릴 수 있다. 양자 이중 슬릿 실험은 단순히 물리학적 현상을 넘어서 인간 의식의 비밀을 암시한다. 관찰자가 개입할 때 입자의 거동이 바뀐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은유가 된다. 같은 상황을 결핍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의식은 결핍의 신호를 강화한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기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의식은 풍요의 신호를 송출한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현실이 언제 바뀔까가 아니다. 질문은 나는 언제 새로운 주파수에 맞출 것인가 이다. 당신이 지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선언할 수 있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이고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는 집단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진동이 변하면 그 주변의 파동도 변화한다. 작은 파동이 물결이 되고 물결이 파도를 일으킨다. 당신의 내적 전환은 곧 세상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하는 미래는 단지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와 얽혀 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무게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하나 될 것인가? 현실은 벽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는다.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온 상식은 성공하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현실을 바꾸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양자적 시각에서 보면 변화는 선형적인 시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한순간 의식을 바꾸면 그 즉시 무의식이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현실은 그 주파수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양자 도약이다. 생각해보라. 전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하다가 관찰 순간 단 하나로 확정된다. 삶 또한 마찬가지다.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곧 드러날 당신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고정된 초점을 유지한다. 그들은 나는 늘 실패했다.
나는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되뇌며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송출한다. 그러니 그들의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초점을 바꿀 수 있다면, 미래의 가능성 중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식적 전환의 힘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실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원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무의식은 단순한 소망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 즉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에는 강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젠가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생각은 여전히 결핍의 파동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이미 풍요롭다라는 내적 정체성은 현실을 다르게 조율한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행동 이전에 존재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새로운 자아가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자아가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엠버디해야 한다. 내면의 정체성이 바뀌면 외부의 행동은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대부분은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가? 답은 습관에 있다. 무의식은 매일 같은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며 그것이 뇌의 신경망을 강화한다. 그러니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해도 오래된 신경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반복적인 몰입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해야 한다. 매일 잠들기 전과 깨어나는 순간, 무의식이 가장 유연할 때, 원하는 정체성의 감정과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심어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점차 과거의 회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회로가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감각적 몰입이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모두 동원해 원하는 현실을 마치 기억처럼 느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이 거닐고 있는 공간의 공기를 맡아보고 피부에 닿는 질감을 느껴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껴라. 무의식은 이 감각적 신호를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새로운 얽힘을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공존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다. 당신은 단지 그 파동과 동조하기만 하면 된다. 현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주파수에 의해 선택된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바뀌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현실은 그저 거울일 뿐이다. 진짜로 바뀌어야 할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거울 속의 모습은 직접 만질 수 없다. 대신 자신의 얼굴을 바꾸면 거울은 자동으로 반영한다. 현실도 같다. 내면의 정체성이 전환되면 현실은 저절로 변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나는 어떤 주파수와 얽히기를 선택할 것인가? 부족과 결핍인가? 아니면 풍요와 가능성인가? 불안과 두려움인가? 아니면 신뢰와 확신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현실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신뢰다. 억지로 결과를 끌어오려 하지 말고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매일 땅을 파헤쳐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자랄 것임을 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미 미래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신호를 반영한다. 우주는 늘 응답한다.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에 따라 기회가 열리고 만남이 주어지고 상황이 흘러간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면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구조물처럼 보인다. 건물, 돈, 직업, 인간관계. 모든 것이 확고히 정해져 있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양자적 차원에서 보면 현실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무수한 가능성이 중첩된 파동이며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자기 동일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 경험과 동일시한다.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러한 믿음은 무의식의 신경망을 강화하여 현실을 계속 반복시킨다. 그러나 과거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다. 그 데이터를 매일 불러오며 신호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과거는 더 이상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과거 자아와의 동일성을 끊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나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보라. 세포는 매일 바뀌고 뇌는 순간순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즉, 당신은 결코 어제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같은 자아를 재생하며 현실을 고정시킨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고리를 끊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신호가 우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있다. 바로 이미지의 전환이다. 무의식은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자아를 시각적 이미지로 떠올린 뒤 그것이 허물어져 빛의 입자로 흩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라. 동시에 새로운 자아를 떠올리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주변과 맺는 관계.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무의식에 각인시킬 때 신경망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힘은 감정에서 나온다. 감정은 진동이며 진동은 곧 신호다. 그러니 원하는 미래를 떠올릴 때 그때의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풍요, 자유, 자신감, 감사. 이 감정들이야말로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언어다.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실을 끌어온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이 우리에게 맞추어 온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래를 쫓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와 파동을 맞추는 존재다. 당신이 파동을 바꾸면 그 파동과 얽힌 미래는 필연적으로 현실로 드러난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그들은 변화를 외부 조건에서 찾으려 한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나은 환경을 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거울이다. 거울 속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얼굴을 바꿔야 한다. 현실을 바꾸려면 내면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추격을 멈추고 내면의 정열에 집중하게 된다. 이제 구체적인 실습을 제안한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3번 깊게 호흡하라. 그리고 원하는 현실을 마치 이미 일어난 기억처럼 떠올려라. 새로운 집에 앉아있는 자신, 원하는 일을 성취한 자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
그 장면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공기의 향기를 맡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가슴 깊이 울려오는 감정을 체험하라. 그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선언을 반복하라.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것과 하나다. 이 선언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열쇠가 된다. 반복할수록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에 동조하고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한다. 이 과정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씨앗을 땅에 묻은 뒤 매일 파헤쳐 보지 않는다. 단지 흙을 믿고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선언과 감정은 이미 무의식에 뿌려졌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는 곧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파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언젠가 현실은 그 파동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묻겠다. 당신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결핍과 두려움의 신호인가? 아니면 풍요와 확신의 신호인가?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다. 우리가 무의식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전환하면 그 변화는 가까운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 울림은 집단의식 속으로 스며든다. 작은 변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져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의 전환을 선택할 때 세상 또한 변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길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오래된 신경망과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새로운 선언을 반복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과거의 패턴이 고개를 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나는 변할 수 없어라며 포기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무의식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데이터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려면 일관성과 끈기가 필요하다. 마치 새로운 길을 숲속에 낼 때 처음에는 발자국 하나에 불과하지만 계속 걸으면 길이 생기고 더 걸으면 큰 길이 되듯이 무의식도 반복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구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의식적 연습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 특히 무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인 잠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라. 그때는 뇌파가 깊이 가라앉아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현실의 이미지와 감정을 주입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강력하게 각인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몸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무의식은 단지 생각에만 반응하지 않고 몸의 자세와 호흡에도 반응한다. 예를 들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깨를 펴고 깊게 호흡하며 당당하게 걷는다. 당신이 지금 당장 그 자세를 취하면 무의식은 나는 자신감 있는 존재다 라는 신호를 받는다. 작은 자세의 변화가 곧 정체성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다. 감사는 결핍의 주파수를 즉시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한다.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껴라. 감사는 무의식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순간 무의식은 부족이 아니라 충만의 현실과 얽히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를 입증한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보고한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감사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와 뇌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무의식은 질문에 강력히 반응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묻는다면 무의식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불행의 증거를 모은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무의식은 풍요의 증거와 기회를 찾아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매일 던지는 질문이 미래의 현실을 결정한다. 올바른 질문은 무의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프로그래머이며 주파수의 선택자다. 우주는 이미 무수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그중 어느 하나와 얽히기를 계속 선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어떤 현실과 얽히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향해 매일 신호를 보내라. 작은 습관, 작은 감정의 전환, 작은 선언이 쌓여 거대한 현실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인류의식 전체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내면을 전환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곧 세상의 선택이기도 하다. 당신이 자신을 바꾸면 세상 또한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밖에서 안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기분이 좋아지고 성공해야 자신감이 생기며 사랑받아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양자적 시각은 정반대의 진실을 드러낸다. 현실은 안에서 밖으로 작동한다. 내면의 주파수가 바뀌면 외부의 사건과 상황이 그것을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과 양자 얽힘의 본질이다. 당신이 어떤 감정과 신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맞는 거울을 내어준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직면해야 한다. 그것은 관찰자의 효과다. 이중 슬릿 실험이 보여준 바와 같이 단순히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입자의 거동이 바뀐다. 물리학적으로는 파동이 붕괴하여 특정한 현실로 확정된다. 이것은 단지 실험실의 현상이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이 어떤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곧 현실을 결정한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관찰은 그 현실을 강화한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관찰은 전혀 다른 현실을 끌어온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관찰하는 관찰자이며 그 관찰이 곧 창조 행위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창조자로의 변화다. 무의식은 관찰의 습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매일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현실을 만든다. 만약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한계를 바라본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강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본다면 무의식은 그 신호에 맞추어 미래를 재편한다. 이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이미 새로운 현실과 얽혀 있다. 이 짧은 선언은 무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감정을 실어라. 감정은 무의식의 언어다. 당신이 진심으로 느낄 때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과학적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한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뇌가 새로운 경험과 훈련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반복되는 상상과 감정은
실제로 뇌의 회로를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꾼다. 양자 물리학은 이 원리를 더 깊이 확장한다. 무의식의 신호가 단지 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장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력이라는 단어를 이전처럼 이해할 수 없다. 변화는 힘겹게 밀어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정렬이 일어나면 외부는 저절로 따라온다.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풍요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다. 감사하는 마음, 새로운 자아의 감정을 느끼는 연습, 자신을 향한 긍정적 선언.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은 급격히 달라진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삶은 무의식의 신호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 신호를 바꾸면 된다. 무의식은 언제나 응답한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이미 미래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원하는 현실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그 주파수에 맞추지 않았을 뿐이다. 파동을 바꾸는 순간 그 현실은 이미 당신 곁에 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과거의 주파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얽히기를 선택할 것인가? 현실은 거울이고 당신은 그 거울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존재다.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빨리 나타나길 갈망하며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면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다. 왜냐하면 집착은 곧 결핍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아직 없다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각인되면 무의식은 그 신호를 우주로 내보내고 결과적으로 결핍의 현실과 얽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놓아버림이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은 뒤 그것이 반드시 자랄 것이라는 신뢰 속에 맡겨야 한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하지 않듯 무의식에 뿌려진 의도 역시 신뢰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놓아버림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평온한 상태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품을 때 무의식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현실은 그에 따라 재편된다. 반대로 불안과 초조는 신호를 흐리게 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렬하게 바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평온히 놓아줄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난다. 무의식은 현재형 언어로만 반응한다. 언젠가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은 무의식에겐 여전히 행복하지 않음이라는 신호다. 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선언은 무의식이 곧바로 받아들이는 암호다. 그래서 모든 선언과 이미지화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해야 한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현재형의 선언이 무의식의 진동수를 바꾸고 그 신호에 맞는 현실을 불러온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 삶을 전환해왔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면을 바꾼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회를 경험했다. 병상에 누워 의사로부터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들이 내면의 믿음을 전환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고, 파산 직전에 몰린 이들이 매일 새로운 자아를 엠버디하면서 재기의 길을 열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현실은 절대 외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보내는 감정, 믿음, 이미지가 무의식의 신호가 되어 우주와 얽히고 그것이 다시 거울처럼 돌아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질문에 도달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정체성은 현실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정체성이 모든 현실을 지배한다. 반대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정체성을 품는 순간 무의식은 그 신호를 보내고 우주는 그에 맞는 현실을 펼쳐낸다. 정체성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작은 습관을 통해 조금씩 강화된다. 오늘의 작은 선언, 작은 감정 훈련, 작은 행동들이 모여 무의식의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관성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같은 현실과 얽힐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신호를 보내어 다른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우주는 늘 열려 있으며 무수한 가능성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이미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그 순간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그 신호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과 양자 얽힘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모순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바꾸고 싶다라는 인식은 곧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변화 없는 현실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래서 핵심은 바꾸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라는 확언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어낸 자아를 지금 이 순간 엠버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단순히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 패턴을 현재의 삶에 적용할 때 무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신호에 맞는 현실을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 무의식은 행동보다는 존재를 더 강력히 반영한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믿지만 행동은 정체성의 부산물일 뿐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므로 먼저 존재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면 그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 답을 엠버디하는 순간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발신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내적 목소리가 의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의심조차 과거의 무의식이 보낸 신호일 뿐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데이터다. 그 목소리를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대신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감정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그렇게 할 때 신경망은 점차 재편되고 무의식은 새로운 현실과 얽히게 된다.
이 과정을 더 강력히 만드는 방법은 반복적인 감정의 몰입이다.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은 부족하다. 무의식은 감정을 언어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아의 감정을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야 한다. 자신감, 기쁨, 자유, 감사. 이 감정들을 하루에 여러 번 의도적으로 불러와라. 짧은 순간이라도 충분하다. 반복할수록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강화하고 그 신호는 필연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킨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환경의 정렬이다. 무의식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당신의 주변에 여전히 과거의 신호를 강화하는 요소가 많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경을 새롭게 정렬하라. 읽는 책, 듣는 음악, 만나는 사람, 머무는 공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 작은 환경적 요소들이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새로운 신호를 강화하는 환경은 정체성의 변화를 훨씬 쉽게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감에 따른 행동이다. 정체성을 엠버디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떠오른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것은 거대한 행동일 필요가 없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미래의 자아가 이미 선택할 행동을 오늘 실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무의식에 강력한 확증을 주며 새로운 현실과의 얽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이제 깨닫는다. 현실은 결코 고정된 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언제나 정확히 반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질문은 내 현실은 언제 바뀔까?가 아니다.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다. 그 답이 곧 미래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단지 개인이 아니다. 당신의 신호는 거대한 의식의 바닷속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다른 이들의 파동과 얽히며 더 큰 현실을 형성한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을 전환하는 순간 그것은 인류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당신의 한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미래를 넘어서 세상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선언하라.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현실과 하나다. 그 순간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송출한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그 신호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행동을 쌓아야만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단순한 인과의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다. 그것은 파동이며 공명이며 동시성이다. 변화는 더 많은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로의 전환에서 온다. 의식이 바뀌는 순간 무의식의 신호가 달라지고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조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와 의식이 품는 의도가 일치할 때 강력한 파동이 형성된다. 반대로 의식은 풍요를 바라고 무의식은 여전히 결핍을 믿는다면 두 파동은 서로 충돌하며 현실은 흐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무의식과 의식이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렬 알라이먼트이다. 정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체화에서 비롯된다. 원하는 현실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라는 희망은 정렬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느낀다 라는 체화는 곧바로 정렬을 만든다. 정렬은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힘이다. 이 힘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리허설이다.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하는 상황을 미리 리허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무대에 서 있는 장면, 중요한 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는 장면, 사랑하는 이와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생생하게 리허설하라.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우주로 보낸다. 반복될수록 무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굳혀간다. 이 리허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수없이 시각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을 거의 동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신경망은 반복되는 경험을 더 강력하게 강화한다. 그러니 원하는 미래를 매일 리허설할 때 당신의 뇌와 무의식은 이미 그 미래와 얽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 얽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얽힘은 단순히 입자 사이의 신비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미래, 내면과 외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미래와 얽혀 있으며 그 얽힘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신호를 바꾸는 것은 곧 현실과의 얽힘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무의식의 신호는 단지 개인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깊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의 파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과학적 실험에서도 확인된다.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명상을 할 때 집단적으로 뇌파가 동기화되고 공간의 에너지장 자체가 변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것은 곧 개인의 변화가 곧 집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면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여정을 걷는 동안 불가피하게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무의식은 오랫동안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려 하면 내면에서 그건 네가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속삭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지 오래된 회로가 저항하는 신호일 뿐이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오히려 그 순간이 변화를 위한 증거임을 기억하라. 저항은 곧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매번 저항이 찾아올 때마다 선언하라. 나는 이미 새로운 현실과 얽혀 있다. 이 단순한 선언이 무의식을 다시 정렬시키고 신호를 강화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이다. 미래의 자아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미래의 자아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라. 미래의 자아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작더라도 당당한 선택을 하라. 이런 사소한 행동이 곧 무의식에 새로운 확증을 심고 얽힘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현실은 결코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는다. 현실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가 곧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물어라.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그 답이 곧 미래다. 우리는 흔히 현실은 단단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현실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유동적인 거울이다. 이 거울은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보내면 두려움을 비춘다. 당신이 풍요를 내보내면 풍요를 비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는지조차 모른다는 데 있다. 무의식은 늘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같은 현실에 갇혀 산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돌파구는 자각이다. 무의식을 자각하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진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대부분은 그것에 휩쓸린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패턴은 풀리기 시작한다. 자각은 빛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힘을 발휘하지만 빛을 비추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진다. 무의식의 패턴도 마찬가지다. 자각의 빛을 비추는 순간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 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명상이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관찰하는 훈련이다.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자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관찰자의 힘을 가장 순수하게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을 관찰하고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자유란 외부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은 결코 현실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다. 모든 현실은 가능성으로서 공존한다. 당신의 신호가 그 중 하나를 끌어와 눈앞의 경험으로 만든다. 그러니 현실은 창조라기보다 선택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주파수를 선택하면 된다. 이 선택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집중이다.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곧 신호다. 부족에 집중하면 부족의 현실이 온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두려움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증폭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미 새로운 신호가 시작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반복의 힘이다. 무의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신호가 쌓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원하는 자아의 감정을 느끼고 그 자아의 선언을 반복하며 그 자아에 맞는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변화의 징후를 보게 될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이 늘어나고 마치 준비된 듯한 기회가 다가온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사건이 새로운 길을 연다. 이것들은 모두 무의식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신호에 응답한다. 그 응답이 동시성과 기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언하라.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것과 하나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다. 반복할수록 신호는 강화되고 현실은 바뀌어간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은 단순히 현실의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의 선택자이며 창조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와 얽히고 있다. 그리고 그 얽힘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진실에 도달한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객관적 실제라기보다 무의식이 선택한 현실의 투영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기회로 보고 어떤 이는 위협으로 본다. 같은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 된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의 내면 신호다. 결국 현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은 언제나 해석된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해석을 만드는 중심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믿음과 패턴의 저장고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메시지, 수많은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감정 반응, 반복된 자기 대화로 구축된다. 문제는 이 무의식이 끊임없이 현실을 필터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신념이 깊이 새겨져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호의를 쉽게 의심하고 가까워지는 순간 불안을 느끼며 결국 그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무의식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무의식에 각인된 신호다. 여기서 다시 양자적 비유를 떠올려 보자.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무의식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붕괴된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숨은 엔진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감정적 체험이다.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주입한다고 무의식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이 수반되는 체험은 무의식에 깊게 각인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감정적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강렬한 감정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무의식을 다시 쓸 수 있다. 이를 위한 훈련이 바로 몰입적 상상이다. 원하는 현실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경험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총동원하여 장면을 그린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진심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기억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과거의 신념보다 새로운 신념이 점차 힘을 갖게 되고 현실은 그에 맞추어 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무의식은 오랜 시간 반복된 신호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단 하루의 훈련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과거의 회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회로가 강화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면은 임계점을 넘어 전환을 경험한다. 마치 얼음이 0도에서 갑자기 물로 변하듯 무의식도 일정한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새로운 신호를 발한다. 우리는 그것을 도약의 순간이라 부른다. 이 도약의 순간이 찾아오면 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라진다. 기회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불가능해 보이던 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도움과 만남이 이어진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이미 다른 주파수와 얽혔다는 증거다.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원하는 미래의 자아를 매일 살아내는 것이다. 그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금 이 순간 엠버디하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식의 확증을 심고 그 확증이 곧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은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선택하고 그 현실과 얽히는 존재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호를 내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가 곧 미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선언하라. 나는 이미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것과 하나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신호의 시작이다.
반복할수록 무의식은 그 진동을 강화하고 현실은 반드시 그에 맞추어 변해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모인다. 그것은 당신이 곧 신호다라는 진실이다. 우리는 흔히 삶을 외부의 힘이 결정한다고 믿는다. 운명, 사회, 환경, 타인의 선택. 하지만 양자적 시각에서 보면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보내는 무의식의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이다. 매일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습관을 반복하며 과거의 신호를 계속 송출한다. 그러니 현실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순간의 자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아, 지금 나는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선택자가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이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하다. 당신이 호흡을 자각하는 순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신호를 의도적으로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신호를 선택하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선언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무의식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러니 선언을 할 때 반드시 감정을 실어야 한다. 감사, 기쁨, 충만감. 이 감정들이야말로 무의식의 언어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느낄 때 무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고 현실은 그에 맞추어 재편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영감에 따른 행동이다. 새로운 신호를 보낼 때 무의식은 점차 다른 아이디어와 충동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억누르지 말고 따르라.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새로운 신호를 강화하는 확증이 된다. 예를 들어 미래의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오늘 단 몇 분이라도 산책을 하라. 미래의 자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작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라. 이런 작은 행동이 무의식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동시성으로 나타난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 뜻밖의 만남,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는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는 증거다. 우주는 언제나 신호에 응답한다. 결국 우리는 깨닫는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를 자각하고 멈춰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신호를 선택하라. 풍요, 자유, 자신감, 사랑. 이것들은 선택 가능한 신호다. 당신이 지금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미래는 이미 달라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당신은 단순히 우주 속의 작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와 얽혀있는 거대한 의식의 일부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는 단지 개인의 현실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세상의 파동을 바꾼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을 바꾸는 것은 곧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라. 나는 나의 가장 높은 현실과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것과 하나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